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원조 이더리움답게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벽 시간 45,000원대까지 끌어올라갔던 이더리움 클래식, 물론 계속적으로 끄집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그냥 급등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일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거, 그 부분만으로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는 모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왜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 구간과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갖고 왔던 게 바로 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면서 재차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많은 상승력을 올렸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이클의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 또한 원조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아침부터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러면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입는 건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월가에서 노리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하나씩 잡아드릴까 하거든요. 물론 첫 번째로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어서 EDXM이라는 해당되는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주는 건 SEC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냐, 얼만큼 안전자산이 들어가 있냐, 그 부분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EDXM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매매 대응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 박스권을 보시면 37,000원대부터 47,000원대 라인, 이 박스권을 길게 외면했습니다. 왜? 하방 압박을 받아왔을 때도 이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재차 상승 구간을 갖고 오고 있는 이 박스권의 모습이죠. 이 박스를 돌파했을 때 확실한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질 것인데, 그 부분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잡아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패턴,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기술적 분석부터 기본적 분석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그리고 제가 문자를 다시 발송해 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실시간 매매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보내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 구간만 같이 만들면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나왔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나 큰 상승력을 보였고 거래량까지 동원했을까? 당연히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건 이더리움 ETF의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졌죠. 자,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그에 대한 수혜는 누가 갖고 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원조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의 수혜를 갖고 간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력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졌을 때도 거래량은 나오지가 않았죠. 다시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내려왔을 때도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죠. 고래가 입성을 했는데 이더리움 ETF 나오기도 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이 이더리움 ETF든 비트코인 ETF든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ETF라는 건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원조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소식의 50%가 급등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지난 1월 12일이었어요. 자, 1월 12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였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 강력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하나의 정책적 방향성이 뭡니까? EDXM에 상장될 확률 또한 높다.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새벽에 상승률을 보였던 이유는 이겁니다. 뭡니까?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를 서류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자, 19B4는 뭡니까? 이들이 23일 날짜로 승인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걸 결정하는 부분인데 서류를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전망을 75%로 높이려 한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 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는 운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연말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자, 바네크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업데이트 요청했다는 거고 앞으로 쭉 나올 이더리움 ETF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고래들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절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EDX 마켓 뭡니까? 바로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SEC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총 세 가지밖에 없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가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상폐가 되었어요. 왜 상폐되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량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SEC의 눈치를 보는 EDXM 당연히 이 중국 채굴량이 많았던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를 시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클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SV도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이러한 부분과 함께 SEC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월가는 지금 이더리움 ETF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클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SEC가 EDXM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비트코인보다 건설적일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그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클한테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운영사들이 많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죠. 어디입니까? 블랙록 등의 10개의 운영사가 SEC의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고 빨리 이 부분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파워가 셀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운영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의 하원 의원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임원으로 들어갔다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현재 시장에 지금 코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에 대한 시작은 이더리움 ETF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이는 부분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린 여기에서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이더리움 ETF,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상승력을 시작했고 마무리 단계가 37,000원대였습니다. 다시 여기 라인을 지지받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으로도 지금이 안정적인 바닥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이 라인에서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익 구조는 틀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패턴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ETF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률 또한 같이 가져올 거니까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비중이 큰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또한 확실하게 해당되는 상승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 구간만 같이 만들면 된다라는 거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